자, 개장했네요. 자, 지금부터는 개장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월 16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 출발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동향 유심히 잘 보자 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순매수 해주면, 여전히 순매수 해주면 고맙고, 근데 만약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주춤하거나 순매도가 돌았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디오피님, 증권사 위메이드 리포트가 줄줄이 나옵니다 했는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나요? 비단순 신한증권 중립세, 다을, 중립하향, 투자의견 중립하향, 부정적인 것도 있고, 보합적인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땐 애널리스트들이 쫄아서 그래요, 쫄아서. 하도 위믹스 대출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신뢰를 다 잃었거든요, 위메이드가. 제 신뢰도 잃었으니까, 장영국 대표. 어제도 마음에 안 들긴 되게 안 들더라고요. 그 양반은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사람이 바뀌겠습니까만은, 항상 남 탓하는 태도.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뭘 잘못해도 항상 세상을 왕따 놔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왕따를 놔버립니다. 항상 남 탓하고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어제도 좀 그런 태도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참. 제가 오늘 같으면 그 대표는 벌써 바꿨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친구로 바꾸면 참. 어쨌거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러 M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주주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2차전, 오늘 전반적이군요. 하이브, 지금 SM이 공개 매수가 이상 넘어가니까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 차질이 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개 매수가를 높인다면 인수 비용이 커질 수도 있고, 하이브한테는 좀 불리하게 가겠는데요. 사실 당사자 SM이 지금 제일 지금 공중에 떴죠. 지금 회사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어수선하고 뒤숭숭 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장치가 하는 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옥션이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인수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옥션이라는 게 결국 몇 사람의 뛰어난 사람들이 물건들을 구해오고 하는 거라서 조직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 떠나버리면 안 굽는 찐빵인데, 이래서 서울옥션이 매물로 나와도 잘 거래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엔터 산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지금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라이언스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러다가 회사 정말 큰 타격을 입겠어요.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자, 어제 우리 장중 핫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2-310인데 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바뀐 배경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장중 핫 종목이 되겠습니다. 핫 종목 분석.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제 왜 튀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본금 47억 참 좋습니다. 자본금 41억. 참 사이즈가 이쁜데요. 아직 매출이나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 제가 장점을 설명드렸죠. 개척 장비가 제4의 영역이라 할 정도로 이거는 수율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정열 개척 장비, 웨이퍼 위에 이런 걸 요즘은 다 쌓고 깎고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똑바로 쌓여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삐뚤어졌어? 야, 이거 막 걷어. 빨리 걷고, 새로 막 입혀. 뭐, 이런 것들 해서 불량률을 줄이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14나노, 10나노 디램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원인 모를 오류도 생기고, 참 예전 같지가 않아요. 미세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도 미세하지만, 이 수위를 높이는 개척 장비가 매우 중요하다. 뭐, 당연히 웨이퍼니까, 메모리나 로직이나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핵심은 뭐자? 네, 오정열 개척 장비는 미국의 KLA하고 오로스밖에 없다. KLA는 뭐 세계적인 개척 장비 업체죠. 그래서 오로스가 KLA랑 경쟁한다 이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KLA가 워낙 꽉 쥐고 있는데 오로스가 조금씩 잠식하는 수준이다. 오버레이 개척 장비에 대해서만 KLA가 뭐 그 외에 개척 장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금지해 버리니까 오로스밖에 없는 건데 어제 이런 거는 뭡니까 하면요, 요겁니다. 요거. 자, 실리콘과 TSV 이게 스루 실리콘 비아 이런 뜻일 거예요. 어브레이크 이게 뭐냐면요, 지금 AI 인공지능 칩이 인공지능이란 게 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HBM이라는 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게 메모리 일종인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하는 결국 대용량 메모리를 보십시오. 그래 AI 칩하고 연결 통로가 커. 그러니까 AI가 이창호가 이세돌이 1년에 한 100판 둔다는데요. AI 칩은 하루에 100만 판 둔답니다. 하루에 100만 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고 연산해서 보내고 다시 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옆에 큰 책장이 있어가지고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딥러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HBM 메모리인데, 이게 이제 메모리를 좀 측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려면 구멍을 뚫어야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즉 공정의 그게 TSV 공정인데 여기에 들어간 개척 장비, 결국 요 AI와 관련된 장비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강세를 보인 겁니다. 옛날에 삼성전자의 공급도 했어요. 2021년에. 그래서 지금 HBM이 새로운 또 동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연한 건 어쨌거나 딥러닝 하려면요, 그 저장 장치가 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이 정도만 대충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그래서 이것 말고 지금 부각되는 게 한미 반도체도 얘기가 되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먼저 얘기가 됐는데요. 한미 반도체 TC 본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드 아시잖아요. 붙이는 겁니다. 본딩, TC 본딩 장비가 또 관련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은 오버레이 개척 장비 중에서도 TSV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번에 AI와 관련해서 부각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상중 핫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면 뭐 이 종목 사서 뭐 먹거나 안 먹거나 둘째치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물려 계신 분 있으시면요, 네, 이유를 아시면, 그래서 이 재료는 좀 상당히 좀 알맹이가 있다. 그냥 단지 하루짜리 재료는 아니다. 왜냐, AI 관련한 HBM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요. 그에 필요한 이 이쪽 개척 장비는 이미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알면 전략이 서고 모르면 합리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한미 반도체에 먼저 덤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런 부분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디오피님, 리튬 플러스 스타일 두 번 출하 뭐 나왔습니까?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뭐 하이드로 리튬이 이 종목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 하시는 분은 옆에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우리가 그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이 편입되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실 때 재무제표, 요 개별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연결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이드로 리튬 같으면 네,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뭐 관리 종목 운운하는 사람은요. 그 지식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은요. 곁에 두시면 큰일 납니다. 기본 상식도 없는 하수들이에요. 네, 어바니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 3월에 지금 감사 보고서 나올 시기인데요. 보실 때 개별 재무제표로 결정한다. 그런 걸 상식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바람님. 기사가 나왔습니까? 아, 이거 보네요. 자, 이게 이제 참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 저한테는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설명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런 거 잘 못 듣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잘 모를 거예요. 반도체 장비 담당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네요. 우선, 이기방은요, 이기방에 692분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려면요, 이기방의 입장 번호는 네, 3396입니다. 3396. 3396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보다 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담은 자제해 주시고요. 좋은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시죠? 네, 우리 심루타 투자님. 심루타 기대해 볼만 하죠.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두 번째 추락. 배터리 등급 초고순도 배터리 등급 순도 99.99% 이상.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요, 이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건 좀 우문입니다. 우문. 순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초수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600kg, 요거는 지난번에 이수화학이라고 나갔죠. 이수화학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전해질 황화 리튬이 있죠. 그거에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수화학은 연구 수준이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죠. 아직은요. 그 다음, 황화 리튬 여기 나와있네. A사, 이게 이수화학이죠. 추가로 400kg 샀다. 판매한 비싸, 그 기사가 이 회사겠지. 네. 자, 제가 이미 12월에 양산한다 그랬잖아요. 양산이 풀가동 양산은 아닙니다. 공장 짓자마자 풀가동되면 제조업하기 쉽겠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풀가동 수준은 아닐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럼 업체들 품질 분석이 보통 한 1개월 설 전에는 일이 됐겠어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성분 테스트가 다 결과들이 나오고, 후문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업체들로부터 다 아주 좋은 품질 결과 테스트를 받았다고 후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품질 테스트 끝나면 서로 내고를 해야 되겠죠. 야, 가격 좀 얼마 하자. 야, 웃기지 마. 그 가격에 못 줘. 야, 이 가격 좀 해보자. 막 이런 얘기 서로 해보겠죠. 네. 5만톤, 요것도 이 국가산업단지도요, 후문에 의하면 이걸 하려면요,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군산에, 거기 위원회가 열리고, 교수들이나, 항상 우리나라 공무원은 앞에 위원회 조직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면, 이제 투자협약 MOU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정도에는 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차근차근 일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품 초도품 나왔고,
이게 돼서 테스트가 끝나는, 지금은 테스트가 끝나는 단계 이 정도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계약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뭐 계약이 왜 안 나오냐 하는데 제조업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금방금방 물건 만드는 대로 바로 팔리면 제조업에서 재벌되죠. 제조업 계신 사장님들이 보면 호성 질리죠. 야, 공장이 지금 12월부터 가동이 됐는데 벌써 계약이 어떻게 되냐. 설 연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분석한 자료 있죠. 여기 볼 때 저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예측하기를 이슈 분석에서요. 시점 미래 보시면서요. 여기서는 한 3월 정도로 2월 중하순 되어야 이제 양산이라면 이는 어느 정도 풀가동 개념입니다. 빨라야 2월 중하순, 늦으면 3월 초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3월 지나면 한 3월에는 좀 공급 계약이 나지 않겠느냐. 차질 없이 양산 가동이 된다면. 근데 공장 기계를, 그 큰 기계를, 복잡한 기계를 설치하고 나면 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온도계도 탈날 수 있고, 유량계도 탈날 수 있고, 그런 거 한번 탈라면 또 삼성전자 같으면요, 협력업체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고 바로 고쳐지면 중소기업은 뭐 하나 탈라면 또 고치는데 며칠씩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야 이제 풀가동 들어가는 건데, 제발, 제 생각에 지금 2월 중순입니다만, 아직도 풀가동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막 공급 계약 안 난다고 의심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 하십시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제조업이란 개념을 모르죠. 말씀드렸지만, 에코앤드림은 작년 7월에 공장 완공해서 지금 이제 풀가동 상황에 진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장을 하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그 수율 잡아야 됩니다. 꼭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 저한테도 그런 댓글 중에 그런 댓글 다는 분 많거든요. 염호 개발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안 합니다. 공부를 좀, 제 영상을 공부를 해보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염호 개발에는 막 칼슘, 마그네슘이 그게 불순물 때문에 그렇다. 전웅 박사의 특허는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하지 않고 하는 기술이라서 전 세계 97% 염호는 버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도 3프로 TV 나와서 타지키스탄에 염호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아요. 염호들이, 전 세계 버려진 염호들이. 그런 거 왜 버려졌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아서 현존 기술을 못하니까 그렇죠. 전웅 박사의 그 특허를 보면요. 요거를 제거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97%의 버려진 염호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특허 상황은 그래요. 그게 실제로 구현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운브레 무에르토에서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인프라. 그 세발 4,000m 그 산골짜기에 가서 탱크로리가 거기서 싣고 해안가까지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뭐 옮기지. 여기 돈 다 들어간, 도로 짓는데 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염호 개발에 무슨 돈이 많이 든다. 뭐, 하는 게 뭐 공장 구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로 만드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근데 세상에 뭐 염호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인프라가 좋은 염호도 있겠죠. 뭐 꼭 해발 산 위에만 있지 말고 좀 딴 데도 있는 데도 있겠죠. 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뭐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 하리어리가 오늘 그런 데 올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제품이 그 관련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여기 다 분석해놨잖아요. 합리적인.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께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뭐 특별히 알아낸 건 없어요. 이게 다 뉴스에 나오고 공시되고 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워낙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그거를 제가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서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다. 주식 사시오 파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요.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 나왔던 얘기만 보면 조달청 나오고요. 돈 기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일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는 거잖아요. 뭐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파일럿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뉴스 내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콧방귀를 끼겠지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걸 의심한다. 그럼 그런 사람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걸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만약에 제가 우리 정현님, 프로님, 시현님한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방송을 접어야죠. 이런 객관적인 걸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주관적 생각을 자기가 전문가라고 떠들고 앉았는데요. 빨리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 성일 하이텍. 올해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증권팁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제 카페,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 영상에도 다 있지만요. 올해는 옥석 구별이 될 거다. 그래서 작년처럼 우우 오르는, 사실 이번에 에코프로 LNF 실적 어쩌고 저쩌고 영업이익률 3%입니다. 영업이익률 3%면요. 이거 바람만 훅 불어도 금방 적자 들어서는 거거든요. 지금은 워낙 성장이 되니까 한마디로 인해 전술이죠. 물량뛰기로 지금 돈을 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성일 하이텍, 세비캠, IS 동서 같은 이런 폐배터리 제한량.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네랄이잖아요.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소재,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은 소재라 할 수 있고요. 요건 천연 자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재 중심에서 대응하자.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녹화를 했는데, 올해는 요것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폐배터리 재활용은 지금 2월 말 3월 초에 유럽판 IRA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딱 부각될 수도 있고, 어반 리튬도 이미 지난번에 폐배터리 재활용 진출 이런 거 했는데요.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뭐 이게 주가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분이 대부분이신데, 사실은 이것도 전웅 박사의 특허를 보면요. 전웅 박사의 특허 중에서 특히 인산리튬을 탄산리튬으로 변하는, 이게 상당히, 인산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라서 탄산리튬으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는 게 뭐냐면 로스가 많다는 거거든요. 또 인산리튬이 안정된 물질을 불안하게 만들려면 열을 가한다든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 로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제가 이 정도를 검증할 기술 능력은 안 되고요. 후문에 의하면 전원 박사 특허 중에 특히 인산리튬을 탄산리튬으로 변환하는 게 아주 뛰어나다, 이런 후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선 인산리튬으로 추출을 하는데 결국 탄산리튬까지 하는데 한 추출률이 20-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도 효율이 떨어져서, 여기 말은 리튬 말고는 안 되잖아요. 철 이거는 뭐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 땅바닥에 파먹고 그런 것도 많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수익을 높게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결국 LFP나 NCM도 마찬가지예요. NCA도 마찬가지. 여기 다 리튬이 있는데 리튬을 지금 추출하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 리튬이란 거는 네,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순물 많고 이런 리튬은 뭐 있어봐야 어디 팔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 올라가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본질에 집중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당연히 갈 길을 케미칼 회사로서의 갈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다. 제가 제 판단에는 한 3월 늦어도 3월 중하순이면 모든 게 명확하게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공장 생산 과정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AI 관련주들 역시 좀 뭔가 힘을 잃어가는 딱 쌍봉이죠. 이런 건 딱 쌍봉이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말은 차트 보시는 분이 의미가 좀 있죠. 근데 모르죠. 여기서 또 더 미쳤다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이거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 뭐냐. AI라는 사람들한테 지금 꿈인데, 야, 챗봇 시대 아니냐. AI가 인터넷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해서 미래 성장성을 더 주목하는 거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이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문제니까 지금 내재 가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이런 종목 만약에 매매한다면 한 10% 정도 해가지고 언제든지 손절매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면 이 종목에 내가 인생을 건다 이럴 수는 없겠죠. 저는 추천할 일이 없습니다만.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9시 27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기사를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게 리튬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저렇게 해설 안 해주면 또 그냥 보시면요. 대부분의 투자자 눈에는 그런가 보다.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순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 환율, 우리의 지금 이 환율 상황에서는 오늘도 지금 환율이 3은 오르고 있는데 이 환율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외국인이 없는 장세.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없는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견강후약으로 갈 건지 어떤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지금 좀 그저 그렇고요. 은행주들은 어떻습니까? 은행주 역시 마이너스죠. 역시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동력이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요. 오늘도 외국인 파네요. 그래서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동력이 사라지면 오늘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매도 5인방,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오늘은 그렇게 심드렁하죠? 어제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나노신소재하고 나노신소재는 보합 정도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이런 소재주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중요하지 그 미네랄, 천연자원은 중요도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소재가 더 중요해요. 소재를 하면 탄산리튬과 수산화 리튬 이게 중요하다. 여기는 왜냐?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과학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역시 5인방 외국인의 순매수가 사라지니까 이쪽이 약하더라. 역시 우리 하 대표 분석이 예리하더라.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엠 CEO님은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CEO님으로서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유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선, 방산, 문안 하고요.
게임은 오늘 어제 게임즈들이 외국인 매도가 많았거든요. 펄어비스 이런 데 게임즈 매도 많았는데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됐다 나왔는데 오늘 위메이드는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아직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평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위메이드는 빨리 이미지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신뢰를 다 잃어버려가 우리 장영국 대표 때문에요. 이번에 미래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권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오픈 엣지 이런 종목도 빠지네요. 그래서 뭔가 AI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엔트는 어떤가요? 하이브 SM월도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좀 도를 넘었다. 저는 쳐다보는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솔트룩스, 마인즈랩, 오픈엣지 이런 뭐 SBB테크 이런 로봇도 약합니다. 로봇, AI 이런 쪽은 이러다가 오후장에 쭉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쪽은 이제는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소부장들 어떤가요? 소부장들 전반적으로 플러스고요. 제가 아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런 제가 지식을 드리는 판단은 우리 애청자님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드릴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물려서 지금 중장기로 본의 아니게 중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보유할 만한 가치는 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보유하더라도 버텨보실 만한 가치는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IT 쪽은 요즘 그 심텍 대덕전자 오늘 플러스 나 있습니다만, 일본의 다이어 요덴이라든지요, 신코, 이비덴 이런 주가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음에 나머지는 좀 무난합니다. 지금 이번에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하고 싸웠지만 앞으로 휴젤도 그렇고요. 다들 이 보톨리늄 톡신 균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회사는 사실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식약처에서도 니들 균주 다 어디서 왔는지 다 밝혀서 제출해라고 사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웅제약이 1심에 졌잖아요. 앞으로 일이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젤 이런 데도 과연 보톨리늄 톡신이 어디서 왔는지 증빙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엊그제 이쪽 팹리스들이 이렇게 쫙 올랐잖아요. 뜬금없이.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팹리스는 설계하니까 AI하고 무슨 막연한 관련성이 있지 않겠어 그런 분위기로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AI 테마가 지금 끝물이구나. 항상 주식이 1등주 올라가고 2등주 올라가고 3등주가 막 올라갈 때 곧 이 테마가 끝물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 이런 팹리스들은 좀 상당히 뜬금없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서 AI 테마가 이제 거의 끝물로 가고 있구나. 8분응선, 9분응선은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건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AI를 하려면요. 한미반도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다.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주. 네, 중국의 단기 비자 우리 이제 다시 허용했죠. 요즘 중국 하는 짓 보면요. 정말 뭔 뗀놈들이다. 정말 우리 뗀놈들이라고 하는데요. 웬만큼 남의 민족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아무튼 독재자 참 항상 세상은 선과 악, 뭐 국제사회를 선과 악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못된 놈들하고 보통하고 이 정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중국이 또 일본 이란하고 지금 또 이란 국빈 방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 유유상종이라고 국민들 막 총살하고 못된 놈들은 못된 놈들끼리 딱 모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그 외교부 차관을 불러가지고 뭐 그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정찰 풍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했다고 하는데요. 쥐들이 뭐 어떤 짓을 해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쁜 짓을 하지 말면 되지. 아, 참. 아유, 참. 그렇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 바이오주들도 고만고만하군요. 서포 플러스고요. 은행주들은 약세입니다. 은행주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외국인들이 사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안 사니까 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흐름이죠. 이거 늘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주 못된 경쟁력이 없으면서 아주 철학도 없고 아주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는 펀드 매니저라면 절대 은행주를 편입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을 막 응? 애들이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98채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못된 철학을 가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유가증권에 순매도를 안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근데 뭐 아침 개장 초반이니까요. 제가 10시 넘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어제도 10시부터 외국인이 쭉 순매도를 늘리는 경향이 있던데,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동향이 이제 환율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순자님 뭐 리튬 플러스가 이제는 뭐 1톤 이런 수준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 이수화학은요. 전고체 배터리를 테스트 시험적으로 지금 개발 중이라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수학은 뭐 1톤 이렇지만 앞으로는 기본이 10톤, 뭐 20톤 이것도 작은 거고요. 이제 아마 이렇게 공장을 이제 풀 가동할 때면 재고를 한 100톤 이상 쌓으면 그때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은요. 지금부터 협의하겠죠. 장기 공급, 뭐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뭐 2030년까지 앞으로 일이 군산의 공장 완공하면 그때부터. 왜냐 지금 테스트가 품질 테스트가 다 끝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짜잘한 거는 지금 계약이 되겠지만 장기 공급은요. 군산 공장 언제죠? 좋아. 그럼 오늘 2023년 뭐 2분기부터 착공해. 그러면 한 1년 걸려서 2024년 3분기부터 본격 가동이야. 그렇다면 25년부터 나랑 2030년까지 뭐 이번에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도는 장기 계약하다 이런 걸 지금부터 협의할 수 있겠죠. 테스트가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1톤, 2톤이 아니고 수십 톤, 수백 톤 뭐 금액이 커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IRA법이 만든 제로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IRA법. IRA법이 없으면 뭐 중국 거 쓰면 되죠. 뭐. 아쉬울 건 없잖아요. 근데 IRA법 때문에 지금은 무척 아쉽습니다. 리튬이 없으면, 수산화 리튬이 없으면 NCM, NCA를 못 만드니까. 아, 위메이드 급등이네요? 오, 네. 아이고. 아이고, 연영님. 네.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저는 뭐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중립 이렇게 하는 이유가 쫄아서 이랬어요. 함부로 말하기 겁이 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이 참모로 듣고 있는 우리 저는 어떻다? 남다른 길을 가는데 이게 근거가 저는 합리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실 저 위메이드를 저처럼 빨리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 추석 때부터 연말까지 위메이드로 정말 엄청난 수익을 저희가 냈었는데요. 연말 딱 마지막 날 골든타임이 끝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제가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위메이드를 보는 이유는 네, 그런 과거는 있지만 지금
미러 M이라는 게임이 해서 지금 동시접수 11만 7,700명. 아, 이런 서버상 이런 게, 야, 좋다. 그 다음에 드론의 가격이 9달러. 아, 이렇게 된다면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았네. 이게 다 합리적인 근거잖아요.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이드로티움, 어반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제가 뭐 주관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본질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본질에 의심할 게 생겼다. 그럼 제가 태도가 완전히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런 지식이 있다면 남다른 길은 즐겨야죠. 주식은, 모든 경제 현상은 남 따라가면 망한다. 남들이 좋다 하면 의심해야 된다. 상투냐. 남들이 나쁘다 하면 아, 그건 나쁘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근거가 없다. 남들이 나쁘다는 근거가 없다. 이러면요. 기회죠. 아이, 감사드립니다. 이메이드가요. 네, 윤영님. 원화거래 코인원 신규 상장됐다고요? 정말요? 됐다고요? 오, 고맙습니다. 아, 우리 1번 방에, 우리 99시 늘 공부만 1번 방에, 이야, 그랬군요. 자,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핫 종목으로서, 이메이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장중 핫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메이드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 112040인데, 아, 뭐 상장 폐지된 게 뭘 다시 하냐? 상장되냐? 이런 건데요. 뭔 차이가 있느냐?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아침에도 사실 우리 제가 올려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위메이드 리포트까지 사실 올려드렸는데요. 자, 위메이드 보시면 코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상장 폐지된 거 위메이드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이 뭐냐? 클레이턴 기반이에요. 그래서 클레이턴이란 거는 카카오가 한 거죠.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클레이턴이란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위메이드 클래식인데 클레이턴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기반이 많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서 이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턴이나 이더리움이나 사실 비슷한 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류구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상장 폐지된 거는 위메이드 클래식입니다. 근데 이번에 상장 추진하는 거는요, 그 위믹스예요. 위믹스. 위믹스는 이거는 자체죠. 위믹스 메인넷을 기반으로. 클레이턴 기반이 아닙니다. 클레이턴 기반이 아니라서, 예, 다른 다, 이런 뭐, 그거나, 또 찐개찐인데요. 어쨌거나, DNA가 다르다. 얘는 DNA가 클레이턴이고, 네, 이 위믹스는 위믹스 메인넷이라서, 엄밀히만 하면 DNA가 달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상장을 시켜줬나요? 다르긴 다르죠. 사실, 선입견을 안 둔다면 어쨌거나 상장된 위믹스 클래식은 클레이턴 기반이라서 이건 상장 폐지됐어. 야, 근데 앞에 그랬던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합리적인 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왜? 그건 앞에 위믹스 클래식이고 이게 위믹스 아니야. 근데 이제 좀 따지고 들어가면 야, 그거나 도찐 개찐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연 상장이 될까 했는데요. 상장이 됐네요. 아유, 통쾌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청자님은 아셨죠? 이런 그 차이가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구분 못 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뭐 나쁠 게 없죠.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근거로 지금 그렇다 된다면 미러 M이 부각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미러 M이 지금
1월 31일부터 서비스 시작했는데요. 지금 서브가 30개입니다. 30개인데 미르포보다는 적네요 이럴 수 있지만 미르포는요. 그런 단점이 너무 빨리 증가하는 바람에 드레이코를 결국 잡지 못했다.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게임이 망해버렸다. 이런 건데 지금은 견고하게 성장하면서 드론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 게임이 지금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미러 M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 나오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CEO님한테는 제가 항상 합리적인 근거로 여러분께 남다른 길을, 용기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에 집중하시고 매매는요 스스로 하십시오. 단기 매매는 워렌 버핏도 모르는 거다. 네, 윤영님 참 맞다. 지금 네 우리 애청자님들 다들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까지 까먹으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우리 방송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매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식이면 제가 이 정도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면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 이제 귀에 인이 박히셨죠. 이제는 뭐 리튬이 뭔지, 여러분 IRA법이 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건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CEO님이, 네. 최종 결정은 CEO님이 하셔야죠. 도장 찍는 거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참모들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영님 리튬 플러스 추라 다른 경제지도 나오고 한다는데요. 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세력들의 흔히 말하는 하수들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는 90년대에 수급 세력들이 존재했죠. 이제는 하루에 골몇 번 매매할 수 있어서 세력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모르는 전문가들은 세력 얘기하는데요. 아는 게 그뿐이니까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언론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게 있었나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로 와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는요. 뭔가 아는 사람은 안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미 다 업계에 정말 핵심적인 사람은 알 만큼은 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 저런 것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랑이님 위메이드 맥스 내 시초가 팔았는데 아쉽네요. 아쉽긴 하지만 위메이드 맥스는 위메이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요. 이번에 다시 보면요. 이번에 이 게임은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위메이드 M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위메이드 M. 위메이드 M은요. 위메이드 M은 위메이드가 지분 78.5%를 갖고 있어요. 물론 위메이드 맥스도 지분 55%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로 하시는 게 맞아요. 수익을 어떻게 됐다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수급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CEO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존재의 의미는 이런 객관적인 거를 요즘은 하도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거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거고요. 그거가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고달프고 힘든데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매매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매매에 살까요 팔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론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공부를 하시면 스스로 여러분의 학식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 애청자님이나 제 카페 회원님들은 대체로 다 공부하는 걸 즐기는 분들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 안 즐기시는 분은요, 제 자료들 이거 사실 사람이 혼자서 했다고 하면 안 믿기는 내용인데요. 제 혼자서 다 하잖아요. 저는 막 차트나 보고 기업 한 번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전문가랍시고 제 공간에서 떠드는 걸 저는 제 눈을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런 건 많잖아요. 네이버 정토방도 있고. 저는 막 제 성격에는 거꾸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지. 나중에 말씀드린 오스코텍 같은 리포트 이런 것도요. 하여튼 모든 업종을 제가 다 하는데 이렇게 해야 감각이 생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희소식이 났네요. 의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왜 이걸 상장을 시켜줬냐 본다면 이게 거래량 거래량이 많잖아요. 위믹스가. 그러니까 그걸 상장을 시키면 돈벌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기존 거래사들도 탐이 나는 거죠. 그래. 의외로 했군요. 자, 수급 보면요. 코스피 외국인들이 여전하군요. 아까보다 113억. 근데 오늘은 제 방송 끝나고 외국인을 보세요. 외국인이 역시 외국인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게 오늘도 좀 보입니다. 지금 환율이면 외국인이 사기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요.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순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27억. 네, 순매도가 줄어들었고요. 투신이 좀 사고 있네요. 투신이 28억. 사모펀드는 역시 팔고 있어요. 아까보다 순매도가 조금 줄었군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순매수가 없어서 그렇지. 순매도가 크지 않고 투신이 사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급이 무난합니다. 그래 코스닥이 지금 1.5% 오르고 있고 그 속에서 보면 오늘은 에코프로는 오늘도 강세고요. 에코프로 위에 메릴F는 조금 숨고르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죠? 나노신소재 대주전력 오늘도 어쨌거나 공매도 5인방은 견고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 오반 리튬이 새로운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 그 다음에 세비캠 성일하이텍 아이스동서 요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들이 보이시죠? 에코앤드림을 움직이군요. 자, 그럼 또 장중 핫 종목으로 자, 에코앤드림 한번 살펴드릴게요. 101360 지금 에코앤드림이 좀 고개를 드는데 장중 핫 종목입니다. 장중 핫 종목으로 101360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개를 드는 이유가 뭐냐? 에코앤드림 옛날에 E&D입니다. E&D가 원래 E&D가 에코앤드림이었어요. 그걸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어설프게 약자하면 좀 뭔지 모르겠다 해서 푸른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 그런데요. 자본금 53억 예쁘네요. 이 회사는 뭐냐? 이 회사는 촉매 기술이 핵심입니다. 촉매 기술, 촉매라는 거는 나는 안 바뀌면서 남을 바꾸게 하는 게 촉매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 매연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촉매를 해서 매연 저감 장치하는 회사 우리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거기다가 촉매도 팔아먹고 스스로 매연 저감 장치도 하고 이런 겁니다. 농기계 이런 거 다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다 점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전구체라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NCA 기준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구체라는 건 작은 알갱이입니다. 작은 금속의 알갱이. 그래서 니켈과 코발트의 알갱이에다가 알루미늄을 코팅한 것. 이런 전구체도 있고요. 아니면 니켈과 코발트에다가 알루미늄을 다 섞어가서 조그맣게 알갱이를 만든 게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이 작은 알갱이들이 크게 뭉친 게 네, 양극 활물질입니다. 그 과정에 뭐가 들어간다? 네,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수산화 리튬과 해서 이 큰 알갱이에 많은 게 이게 이제 양극 활물질입니다. 물질.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물질 만드는 거고요. 양극 활물질에다가 알루미늄 위에다가요.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바인더, 도전제 이걸 걸쭉하게 여기다가 알루미늄 쓱 바르거든요. 그걸 말리면 이게 이제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 활물 전구체는 아주 기초되는 금속 알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 중국에서 많이 사옵니다. 금속 알갱이니까요. 지금 이것도 이제 다 국산화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국산화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전구체 중에도 소입경 전구체입니다. 이 회사는 작게 만드는 것. 이게 작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히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7대3 비율로 혼합한다 하는 겁니다. 소입경 전구체는 국내 유일하다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유일할지는. 근데 어쨌든 청주 공장이 작년 7월에 원래는 2021년 12월에 완공된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 그 하이드로나 어반처럼 언제 계약되냐, 공급 계약되냐, 이게 지금 목 빼고 있는 겁니다. 유미코가 언제 계약되는 거야? 작년 4분기에 된다든지 4분기도 안 되고 올 1분기에 된다든지 지금 2월 중순인데 지금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1월 현재 시운전 준비를 마치고 공급을 앞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 내용들이. 그래서 7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이제 수율 잡고 이것저것 손보고 풀가동 준비해놓고 유미코에 뭐 샘플 보냈지 않겠어요? 유미코 같은 테스트도 할 거고 테스트해서 오케이 떨어지고 하면 이제 공급 계약 되겠죠. 이런 거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도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똑같은 상황이고 유미코가 계약했다. 제법 야무지게 오르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 회사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게. 그래서 제가 뭐 유심히 자꾸 보는 이유도 네, 그게 계약이 된다 하면 요것도 제법 세게 오르겠죠. 네. 그래서 항상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된다, 언제 되냐, 이러니까 지금 주주들은 목 빠지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침에 좀 기분이 좋네요. 하리어리도 움직이고 위메이드가 올라서 굉장히 통쾌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은 우리 정 의원님, 포로 의원님, 애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동안 위메이드를 일찌감치 분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보면 계속 위메이드 앞에부터 계속 네, 상황 분석, 상황 분석, 계속 상황 분석, 포로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업종 테마 분석, 이슈 분석에서도 제가 위메이드 미래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계속 분석해 드렸는데 조금 통쾌하네요. 오늘은 아침에 제가 조금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코앤 드림을 보시니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상을 아시겠죠? 네, 작년 7월에 공장 완공한 에코앤 드림을 보면 2차 전지 관련 제조업이 이런 과정과 시간을 거치는구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제 아침 방송 끝나면 계속 보실 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쇼커버링 5인방은 계속 좀 유효하겠죠. 대신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주들은 힘이 좀 빠지겠죠. 그런데 이 환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라서 이들의 순매수가 커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추이를 한번 이제는 앞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계속 오늘 장세를 보시고요. 특히 장 마치고 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이제 외국인이 없는 장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시고요. 대응하시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불금 금요일
여러분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